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달 어플리케이션 쓰시는 분들 부쩍 늘었는데 실제 배달에 대한 빅데이터 언급량도 많이 늘어나나요? 많이 늘었죠. 예. 혹시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그 금문보화가 있는 동굴 예. 문 여는 혹시 암호 기억나세요? 참깨, 열려라 참깨인데요. 예. 택배 왔습니다 해도 그 문이 열린답니다. 그 정도로 이 택배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감성이 돼버렸는데 예. 실제 이제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찾기 힘들 정도로 사실 이 한국의 배달 문화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전단지 대신에 오히려 앱이 더 많이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도 주문하는데 자연스럽고 지금 뭐 그 전부터 이미 인터넷 주문으로 이제 쇼핑 같은 거 많이 하셨고 총알 배송, 뭐 당일 배송까지도 지금은 많이 익숙한 문화라고 봐야죠. 예. 실제 빅데이터 상에서 배달의 월 평균 언급량을 보면 2016년에 17만여 건이었는데 올해 이제 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배달이 되지 않는 그런 소문난 동네의 맛집이나 또 고급 레스토랑, 또 디저트 카페 등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배달이 되는 그런 음식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또 편의점도 이제 배달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배달 앱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조사된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급자하고 그 소비자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공급자 측면을 보니까 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랩에 의뢰해서 전국의 음식점과 음식료품점 한 1,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이들 업체의 그 배달앱 서비스 평균 지출 비용이 매월 38만 9천 원, 83만 9천 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1,000만 6천 원, 1,006만 원이 네.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1년에 1,000만 원 넘게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배달 앱에 자기 업소를 올리는 비용으로? 그렇죠. 사실 사실 이게 또 광고비라는 것에 네. 그 비중이 크다는 것도 상당히 참 주목이 되는 건데요. 아하. 아까 월 83만 9천 원 중에 순수 광고비가 한 4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네. 50%에 육박하죠. 예, 예. 그러니까 직접 판매하고 무관한 그런 광고비만인 것인 건데 배달앱 서비스에 가입한 동기에 대해서 자영업자들 44%가 타 업체와의 경쟁, 그래서 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 이런 응답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가입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을 수 없다 이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꼭 수익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우리 소비 시장에서 배달과 관련한 문화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다. 그런 또 하나의 이야기라고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배달과 관련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소규모 자영업자조차도 영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건 이제 공급자 측면이고 예. 소비자들은 얼마나 사용하는가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서 올해 2월 달에 전국 상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했는데요. 앞으로 배달앱 이용 횟수를 늘릴 것이다. 응답이 52% 과반을 상회했고요. 예. 그 응답자 10명 중에 4명은 배달앱이 꼭 필요하다. 응답했고 36%는 그 주변에 배달앱 이용을 추천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응답자의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82%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봤고요. 아하. 그다음에 배달료를 내더라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그런 소비자가 아마 줄지는 않을 것이다. 과반 이상도 또 이렇게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배달과 관련된 그런 그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죠. 벌써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배달 앱을 이용하는 이유 예를 들어 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네, 일단 최근 기준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배달 앱을 써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은 먹고 싶답니다. 주로 음식 쪽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전보다는 음식 쪽에 많이 비중을 좀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먹고 싶다라는 감성이 가장 많았고요. 예. 그리고 요리를 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이제 사러 다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 바쁘다라는 키워드도 올라왔고요. 바쁘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더라도 또 나가서 물건을 사오고 또 음식을 또 먹는 게 귀찮아서 귀찮다라는 키워드도 나왔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이제 배달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배달 앱을 계속 보시는 분도 있어요. 요새 사람들이 뭘 많이 먹는구나라는 걸 배달 앱을 통해서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음식점 정보도 쉽고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후기 같은 것도 많이 올려놓기 때문에 예. 정보를 보는 목적으로도 보고 계십니다. 그 배달 앱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는? 일단 느끼는 감성을 관련 키워드로 보면 일단 맛있다라는 키워드가 좀 많았고요. 예전에는 배달 음식 하면은 약간 맛에 대한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맛있는 음식들도 배달이 되기 때문에 네. 맛있다.
쉽다. 그리고 좁고 빠르다. 다양하다. 하지만 또 이제 비싸다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배달 앱에서 배달료를 그 따로 받는 것에 대한 배달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와 있고, 또 최소 주문 금액까지 요구하는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불필요한 양도 이 음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불만이 좀 있긴 합니다. 요즘 뭐 명절 음식도 배달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가 2016년부터 그 작년까지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카드 사용한 그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예. 그 명절 음식 대행업체 이용 건수가 2년 동안에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명절 음식 준비를 주로 하고 있는 50대나 60대 그 중심으로 그 명절 음식 대행업체 이용 증가율이 이제 뚜렷했는데요. 60대는 2년 전보다 명절 기간에 반찬 가게나 전집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이 49%, 그 과반 이상 늘은 과반 가까이 늘었죠. 아유, 증가율이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50대도 뭐 한 32%. 예.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배달 문화가 우리의 풍속도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양상이다 볼 수 있겠죠. 네. 요즘은 또 새벽 배송이 하나의 그 트렌드가 또 되더라고요. 네, 사실 배달 연관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과거와 달리 나타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새벽 배송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과거에 비해서 먹는 것에 인스턴트라는 키워드가 줄어들고요. 이 반찬이나 집밥이라는 키워드가 이 배송하고 연관이 된 건 예. 예전에는 뭐 치킨이나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야식으로 많이 배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벽 배송으로 신선 식품의 이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냉장고 같은 키워드가 순위에 올라온 건 냉장고에 넣는 식품들은 이제 직접 이제 배송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또 이제 주방의 키워드도 올라오면서 음식을 또 해먹는 사람들이 이런 식재료 같은 걸 또 배달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유기농 신선함 같은 이제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온라인 마켓도 늘어나면서 이제 프리미엄 이 배송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또 정기적으로 이제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이제 받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새벽 배송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신선한 재료를 새벽에 받아가지고 직접 조리해서 건강식을 한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변했다는 얘기죠. 이게 뭐 배달앱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온라인 쇼핑 트렌드 전체의 변화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을 엿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예. 그 통계청에서는 매월 약 1,000개 정도, 1,000개 정도의 그 쇼핑센터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그 방문을 해서 온라인 쇼핑 동향을 조사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그 온라인 쇼핑 품목을 가전, 패션, 식품, 생활, 도서, 서비스, 기타 이런 상품군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예. 음식료품과 농수산물품 이걸 포함하는 식품 부문이 작년 한 해 13조 4,813억 원 온라인 쇼핑으로 거래된 것이요. 올 3월에는 그 1조 2,791억 원이 거래됐는데 이게 3월에 비해서 작년 3월에 비해서 2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겁니다. 네네. 특히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그 음식 서비스업 이걸 작년 3월에와 올해 3월을 비교해 보니까 증가율이 90%포인트 허허. 거의 2배죠. 예. 다른 상품군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예. 가격 할인, 배달 음식이 다양화되는 어떤 그런 양상 이런 것들이 이런 큰 증가폭의 원인이라고 볼 수 이야, 있겠습니다. 1년 만에 2배. 예. 음식을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새벽 배송, 이 빅데이터 상에서의 언급량은 어때요? 사실 그 전까지는 뭐 빨라야 당일 배송, 뭐 로켓 배송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제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올 정도의 새벽 배송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서요. 예. 2016년도에도 새벽 배송이 있긴 했었는데 한 136건 아주 미비한 거에 그쳤는데 올해 이번 달 15일까지 본 데이터를 보면 지난달 이제 15일이죠. 3만 6천여 건 정도로 예. 그 관심이 급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때문이라면서요. 사실 이게 예측 기법을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뭘 주문할지를 미리 준비해두면 네. 바로 이제 새벽 배송이 더 수월한 거고 예.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리 어떤 지역에 미리 갖다 놓는 그러니까요. 것들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이건 또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정확해지고 정확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더 확산될 것이고 네.
뭘 제일 많이 주문하는지 새벽 배송에서. 뭐 정말 새벽 배송은 사람마다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많이 선호하는 걸 뽑아 보니까 일단 빵을 새벽에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빵. 분들이 많았어요. 아. 그 새벽에 딱 그 빵 냄새를 맡는 게 네. 저도 맡아보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빵이 1위였고 그리고 이제 2위가 샐러드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유 같은 제품, 유제품 그리고 이제 고기도 있었고요. 또 양파나 계란, 요거트 같은 그런 식재료들 그리고 이제 버터, 딸기 같은 과일들도 실제 많은 분들이 새벽 배송을 통해서 이 새벽에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예. 또 요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 조리용 그게 제일 많군요. 네. 근데 이 새벽 배송 때문에 또 문제점도 있죠. 그 노동자들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크게 말씀하신 노동 문제, 그다음에 또 환경 측면에서도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환경 측면을 먼저 한번 보면 그 작년 4월달에 그 중국에서 그 해외 쓰레기 수입 중단을 선언을 했었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올해 이제 필리핀에서 또 쓰레기 문제가 발생했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 나눴던 그 배달 음식도 그 재활용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린피스가 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그 1,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 절대 다수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쓰레기 발생 원인으로 65%의 응답자가 일회용 플라스틱 이게 과도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답했거든요. 네. 그리고 응답자의 92%는 제품 포장, 테이크아웃, 그다음에 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에 재활용 제품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것들이 사실은 쓰레기의 주 원인으로 또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배달앱이나 새벽 배송이 편리하긴 하지만 이 재활용품 사용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이제 시점이라고 보고요. 정말 이게 무슨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노동 문제 측면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심야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미 또 경쟁이 아주 또 과도해지면서 근로 환경도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사회적으로도 좀 관심을 좀 보여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이런 생각합니다. 문제점, 이런 논란도 빅데이터에 드러나죠. 네, 새벽 배송의 감성어 지난 1월, 2월에는 긍정 감성이 각각 69%, 79%로 높았지만 3월부터 긍정 감성이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허. 51%, 53%로 낮아졌는데 예. 기본적으로 새벽 배송은 이제 편하고 여유롭고 좋다라는 그런 좋은 감성어가 있지만 이게 사실 새벽에 오는 데 있어서 이 직접 집 앞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비밀번호 같은 거 일단 알려줘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근데 비밀번호가 그날따라 안 되는 경우에는 막 새벽에 그 집에 초인종을 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과대포장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신선 제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과대포장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예. 또 김춘석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배송 시스템에 대한 우려로 오프라인 매출이 이제 감소되다 보니까 기존의 맞아요. 이제 고용 감소라든지 노동 환경에 대한 변화에 따른 그런 것들의 걱정과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게 다 합해서 우리 유통 구조 전반의 변화 아니에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큰 흐름은 어떻게 거스를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단적으로 사실은 그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해 보는 정도이긴 하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아주 좀 확연한데요. 네. 2018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총 113조를 넘었습니다. 그 전체 소매 판매액의 거의 4분의 1이거든요. 네. 근데 2011년에는 그게 7.7%에 불과했던 거예요. 어허. 반면에 이제 그 오프라인의 그 어떤 유통점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백화점 이런 데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다 하락을 하는 예. 점진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고요. 특히나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2011년 42.7%를 차지했는데 2019년에는 28.8%로 그 급격히 떨어질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오프라인 체인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제 편의점 정도만 조금 이제 높아졌는데 예. 이것도 뭐 어떤 그 채널의 장점이라기보다는 편의점이 그만큼 가깝고 또 새로운 상품들에 대한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 유통 채널로 봐서는 점점 온라인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고 또 이런 큰 흐름이 되다 보면 오프라인 매장, 지역 경제, 골목 상권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맞는 얘기고 네. 그렇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다른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드리느냐 뭐 이런 쪽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초대형 지금 유통업체들도 점점 이런 온라인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리서치의 김준석 본부장, 다음 수업도 최재원 이사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